무릉도원, 무릉도원, 무사부, 무사부, 언덕릉, 언덕릉. 무릉은 지명입니다. 지명. 복숭아도, 복숭아도, 근원원, 근원원. 해석은 무릉지방의 도, 복숭아꽃이 피는 원, 근원. 무릉지방의 복숭아꽃이 피는 근원.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이 세상과는 따로 떨어진 별천지, 다른 세상이란 뜻입니다. 달을 별자에다가 하늘천자, 땅지자인데 천지는 세상이란 말과 바꿀 수 있죠. 이 세상과는 따로 떨어진 다른 세상, 별천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상의 세계를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무릉도원. 중국의 식생에 따른 삶의 방식. 어떤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환경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잠시 중국의 식생에 따른 삶의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남쪽의 난대지방에서 북쪽의 한대지방에 걸쳐 있는 거대한 대륙입니다. 지역에 따라 농업 생산력에 큰 차이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북을 세 지방으로 나누면 칼로 자른 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만리장성 위와 만리장성에서부터 장강까지와 장강 이남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장강 이남부터 보겠습니다. 장강 이남은 날씨가 따뜻해서 1년에 벼농사를 2번 지을 수 있습니다. 봄에 와서 살다가 가을이 되면 날아가는 제비가 강남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때 강남이 장강 남쪽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사진이죠. 사진은 운남성 남부지방에서 1월에 찍은 사진인데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밭에는 옥수수와 콩들이 자라고 논에는 어린 모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10사람이 산다면 밥은 20그릇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먹는 문제로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순하고 서로 양보하며 성격이 낙천적입니다. 이곳에는 리더가 없어도 각자가 자기 일을 하며 잘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생겨난 사상이 노자와 장자의 노장사상, 다른 말로 도가사상입니다. 노장사상의 핵심은 무위자연인데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사니 국가나 관리도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장강에서 만리장성까지 구간은 여름에 벼를 한 번 재배하고 겨울에 보리나 밀을 한 번 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8명쯤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해도 밥은 5그릇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3사람은 굶어 죽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밥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저수지도 만들어야 하고 도로도 닦아야 합니다. 밥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고 저수지 만드는 일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질서를 잡아주는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관리 즉 공무원이 되어 국가를 돕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생겨난 사상은 공자맹자로 대표되는 유학사상인데 핵심 내용은 예의 염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보다는 서로 양보하는 예절과 의리를 강조했고 부자라도 배 터지게 밥을 먹지 말고 조금쯤은 남겨 배고픈 사람에게도 양보하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리장성 이북입니다. 지금은 비닐이나 조생종의 개발로 농사가 되지만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춥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자라서 익기 전에 서리가 내려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할 때 돋아나는 풀을 염소나 양에게 뜯어먹게 시키고 그 고기나 젖을 짜먹는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세 사람이 사는데 비가 적당히 오고 겨울에 춥지 않으면 세 명이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서 가축이 먹을 풀이 말라 죽거나 겨울에 너무 추워 가축이 얼어 죽으면 난리가 납니다. 잘못하면 모두 함께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들이 눈에 불꽃이 튑니다.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무기를 들고 옆마을을 습격합니다. 성공하면 사는 거고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을 좋은 말로는 호방하다고 하고 나쁜 말로는 살벌하다고 하죠. 이곳은 특별히 사상이랄 것이 없고 나 살고 너 죽자입니다. 우리가 아닌 나만 강조하는 이런 환경에서 생겨난 종교들이 유일신을 나만 믿으라는 유일신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보았지만 공자는 중국의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사상가입니다. 국가가 꼭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관리가 된 후 국가를 보필하고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자는 농산물이 풍족하여 서로 양보하는 유순한 성격을 가진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사상가였습니다. 노자는 냅둬도 백성들이 잘 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 없지만 굳이 국가가 있어야 한다면 조그만 나라에 적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며 살아가는 소국과민의 사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 사는 나라를 소국과민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백성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위진남북조의 혼란한 시대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과거에 급제한 후에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부패한 현실을 바라본 후에는 국가가 필요 없다는 노장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살았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1번, 열심히 노력하여 과거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 관리가 된 후에 부패한 관직의 염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41살에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손수 농사를 지으며 다시는 벼슬하지 않습니다. 농사 지으며 관리들의 횡포, 국가의 횡포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상의 변화가 옵니다. 국가가 필요하다는 유학사상에서 국가가 필요 없다는 노장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 없고 관리가 없다면 백성들은 편안히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담아서 5번에 도화원기를 저술합니다. 이 도화원기에서 무릉도원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도연명의 사상 변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노력하여 과거에 합격함,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노력함. 열심히 노력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보령현감이 됩니다. 현감이 된 후에 보령현의 살림을 살펴본 후 보령에는 1000가구가 사는데 한 가구당 1년에 국가의 세금을 10만원씩 내고 보령현이 사용할 시비를 10만원씩 내면 1년에 한 가구당 20만원만 거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의 현감은 가구당 50만원씩이나 거뒀습니다. 에이 더러운 사람. 도연명은 나는 절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한 가구당 20만원씩만 걷겠다고 보령현 사람들에게 선언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부패한 관직의 염증을 느낌. 41살에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감. 보령현감이 된 후 얼마 후에 전화 한 통 걸려옵니다.
예, 보령현감 도현명입니다. 아, 나 서울에 이주판서요. 엊그제 6시 내 고향을 보니 요즘 대천의 회맛이 일품이라던데 주말에 우리 이주 사람들 40명이 갈 테니 좋은 횟집 좀 소개시켜 주시오. 아, 회라면 보령것이 최고죠. 알겠습니다. 최고의 횟집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나 이주판서요. 덕분에 회 잘 먹고 갑니다. 보령현감 내 잊지 않으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고 흐뭇한 감정으로 있는데 또 전화가 한 통 울립니다. 현감님, 저 횟집 주인입니다. 아이고 고맙소. 판서님께서 잘 드셨다고 전화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현감님, 왜 그러십니까? 저 횟값 주셔야죠. 무슨 횟값이요? 이주 판서님께서 계산은 현감님이 하실 거라던데요? 뭐라고요? 아니 뭐 이런 놈들이 있어. 도연명은 1인당 5만원씩 40명분 20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서 계좌 이체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말에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보령현감인가? 나 형주판서네. 그 주에 또 도연명은 200만원을 개인 통장에서 이체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전화벨이 울립니다. 으이구 이놈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니 당신이 보령현감이요? 예 그렇습니다만 여기 충청도 관찰사님이 계시는 내포신도시오. 휴 또 휘값 나가는 줄 알았는데 도청이라니 살았습니다. 아 예 무슨 일이신지요? 뭐 무슨 일이신지요? 당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보령현감 잘리고 싶어? 예? 무슨 일이신지. 이 사람아 어제가 관찰사님 생신인 거 물렀남? 예? 보령현감 잔만 말고 현감님 생신 선물 해드려야 하니 500만원 당장 보내쇼. 당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찰칵. 보령현감 도연명은 넋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1년에 가구당 20만원씩만 받아도 되는데 전임 현감들이 50만원씩 거둔 이유를. 넋을 잃고 있는데 이방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세금을 안 냈다고 다음 주에 호주에서 사람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요? 지난번에 냈는데. 그게 말해보시오. 원래 중앙에서 내려보낸 세금의 2배를 내야 하는데 우리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금액만 내서 뭐요? 원래 2배쯤 보내야 세금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관리들이 조금씩 떼어먹고 호주에서 부담시킨 금액만큼 세금이 올라가는데 세상 물정의 어두운 도연명은 부담시킨 금액만큼만 냈으니 호주에 올라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연명은 밤새 고민합니다. 나도 전임 현감들처럼 50만원씩 걷어야 할까? 새벽녘에 도연명은 입고 있던 관복을 벗어던지고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가자 돌아가자. 고향의 밭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왜 이 더러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던고? 귀거래사를 읊어가며 고향으로 돌아간 도연명은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도연명은 손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에만 돌아오면 될 줄 알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관리들이 찾아옵니다. 관리들이 찾아오면 닭을 잡아 막걸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을 하니까요. 그나마 도연명은 귀족집이라 덜하지만 주변의 농민들은 국가의 세금을 부담하랴 관리들이 쌈짓돈을 채워주랴 허리가 휘는 형편이었습니다. 도연명은 생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국가는 꼭 필요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리, 즉 공무원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국가와 공무원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소설로 쓴 것이 도화원기입니다. 복숭아도자, 꽃화자, 근원원자, 기록할 기자, 도화.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원, 근원에 대한 기록.
이 이야기에서 무릉도원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복숭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복숭아는 예로부터 신선히 먹는 과일이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신들의 어머니인 서왕모가 기르는 복숭아를 몰래 엄청 따먹어서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가 되지요. 한국의 제사상엔 별 과일이 다 올라가지만 복숭아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놓으면 귀신인 조상신이 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일본에서도 복숭아 동자인 모모타로 이야기가 있고요. 복숭아꽃이 피는 무릉도원은 신선이 사는 것 같은 세계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도화원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연명이 살던 동진 때 무릉지방에 한 어부가 살았었습니다. 하루는 배를 저어가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계곡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꽃을 따라 계속 올라가다 산이 앞을 가로막는데 그 산 아래에 있는 동굴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배를 대고 동굴 속을 살펴보니 사람이 다닌 흔적은 없지만 동굴 옆으로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고 컴컴한 동굴 저쪽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어부는 궁금하여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부가 캄캄한 동굴 속을 조심하여 걸어가 수십 풋쯤 가니 동굴이 끝나며 평평한 대지에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살기 좋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옷과 머리 모양 등이 이상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에게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동굴 밖 세상 일에 대해 물었고 어부의 말을 신기해하며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어부가 당신들은 왜 여기서 사느냐고 묻자 우리들의 조상은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동굴 속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두려워 단 한 번도 동굴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만리장성은 다 쌓았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진나라 시대인 줄 알았으며 한나라와 위나라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 모양도 옷차림도 다 진나라 때 옷차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어부를 초청하여 신기한 세상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으로 초대되었지요. 며칠이 지난 후 어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사람들은 밖에 나가신 후 이곳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했고 어부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동굴 밖으로 나온 어부는 마음이 변하여 집으로 오면서 곳곳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읍에 이르자 태수를 찾아 그대로 보고를 했고 태수는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어부가 표시한 곳을 찾아가게 했으나 안개가 짙어 길을 잃고 끝내는 도화원으로 통하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섰지만 다시는 그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이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란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무릉이라 무릉지방의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근원이란 뜻에서 무릉도원이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무릉도원은 어떤 곳이지요? 첫째, 동굴 속은 국가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과도한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군대에 끌려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관리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이들은 국가와 관리가 두려워 어부가 동굴에서 나오려 할 때 부탁했지요. 동굴 밖에 나가면 절대 우리를 보았단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후 국가와 관리들의 횡포에 지친 사람들은 실제로 무릉도원이 있는 줄 알고 너도 나도 짐을 싸서 무릉도원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도화원기는 훗날 그림과 문학작품 등의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국가의 횡포와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피해 자신들만의 무릉도원을 건설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자, 무릉도원과 의미가 비슷한 말들. 자, 두 번째, 십승지지라고 있죠. 열십자, 뛰어날 승자, 어주사 지자, 땅지자, 열 곳의 뛰어난 땅, 열 곳의 사람이 살기 좋은 땅.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에는 국가가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난리가 나도 안전한 곳을 찾게 되었는데 그 결과 십승지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6번의 공주 마곡은 6.25 전쟁 3년간 북한군이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네요. 경남 하동의 청학동은 국가의 간섭을 피해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을을 건설한 마을입니다. 1980년대까지도 이들은 조선시대처럼 집신을 신고 머리 상투를 들고 살았고 학교를 안 보내고 사서삼경을 배우며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예절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으로 바뀌었지만요. 유토피아는 본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아무 대에도 없는 나라라는 뜻이었으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계기로 이상향이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말로 주위를 두른 아름다운 정원이란 말이었으나 뒤에는 지옥에 대비된 천국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엘도라도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변에 있다고 상상된 황금의 땅인데 이 엘도라도의 전설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피사로의 잉카 정복의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합니다. 이상 도연명의 도화원기와 무릉도원에 얽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